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요. 표층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표층순환이라는 것은 바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해류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할 그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입니다. 가나다 순환이 있지요. 자, 이것의 이름은 각각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와 다는 저위도 따뜻한 지역에서 상승 기류, 고위도 차가운 지역에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직접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페렐 순환은 고위도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간접 순환이 되겠습니다.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경우 가운데 끼어있는 페렐 순환, 바로 2차 순환이라고 하지요. 바로 이것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위도 30도와 60도 부근의 지표의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지표의 기압은 고기압이 될 것입니다. 반면 60도 지역은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표 기압은 저기압이 될 것입니다. 저위도와 중위도에서 부는 지상풍을 묻고 있는데요. 보통 저위도라고 하면 적도에서부터 위도 30도까지를, 중위도라고 하면 위도 30도에서 60도까지를 의미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위도에서 부는 지상풍은 무역풍, 중위도에서 부는 지상풍은 편서풍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지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저위도 지방은 무역풍,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중위도 지방은 편서풍,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죠.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의 표층해수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는 흐름, 그리고 중위도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륙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동쪽이든 서쪽이든 무한정 해류가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대륙에 가로막힌 해류는 남쪽 또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해수의 순환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타이틀에서 지역류라고 써놨었는데요. 지역류라는 것은 무역풍 또는 편서풍, 극동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표층 해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동쪽 또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류가 되겠죠. 북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무역풍 때문에 만들어지는 북적도 해류, 그리고 편서풍 때문에 만들어지는 북태평양 해류가 지역류에 속합니다. 자, 방금 말했듯이 표층해류, 지역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풍성류라고도 하지요.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부는데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해류는 북적도 해류, 그리고 남적도 해류가 있습니다.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이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표층해류는 북태평양 해류와 남극순환류가 있습니다. 교과서나 교재에 따라서는 서풍피류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예전 교재니까 현재는 남극순환류라는 표현이 더 최근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리하겠습니다. 얕은 바다에서 해수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기순환이 표층해수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동에서 서로 흐르는 무역풍은 서쪽 방향으로의 해수 흐름을 만듭니다. 저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북적도, 남적도 해류가 그것입니다. 중위도 지방의 지상풍인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므로 동쪽 방향의 해수 흐름을 만듭니다. 북반구의 북태평양 해류와 남반구의 남극순환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부는 해류는 대륙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흐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륙을 만나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해류의 흐름이 갈라지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흐름을 가리켜 경계류라고 하는데요. 경계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지에 따라서 각각 난류와 한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해류를 말하죠. 이것은 주변보다 따뜻한 해수이기 때문에 난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역할,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해수보다 염분이 많고 유속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유속이 빠른 이유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2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해류에서는 쿠로시아 해류, 그리고 멕시코 만류가 있죠.
특히 멕시코 만류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북쪽으로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은 해류라는 점, 자, 이 점까지도 기억을 해두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요. 차갑기 때문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은 많습니다. 그리고 고위도 지방에 사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 특히 새우라든지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영양염류라고 하는데요. 영양염류가 많은 해류가 바로 한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해류로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고,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흐르는 카나리아 해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자, 여기 세계지도가 있고 세계지도를 흐르고 있는 해류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북태평양 지방에서 흐르는 환류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은 시계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쿠로시오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 캘리포니아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북대서양 환류가 있는데요. 북대서양 환류 중에서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멕시코 만류가 있다는 점, 자, 이 점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비슷한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바람, 타골풍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는 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반구 같은 경우 0도에서 60도 사이에 전체적인 흐름이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아열대 순환 역시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에서도 역시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반면에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바람의 회전이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남반구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의 방향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카나리오 해류가 그 남아메리카 쪽으로 흐른다라고 했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 에스파냐 지역에서부터 서아프리카를 지나서 그 남아메리카 북쪽 지역까지 흐르는 한류가 카나리아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극 순환류를 제외하고 동서방향의 해류는 대륙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해류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경계류라고 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해수가 흐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해수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로 흐르게 되는데 이를 난류라고 합니다. 난류는 저위도에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 해수보다 염분이 높습니다. 대양의 서쪽에서 주로 나타나므로 유속은 빠른 편입니다. 대표적인 해류로는 일본 주변을 지나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 가장 많은 열에너지를 전달하는 멕시코 만류가 있습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해수가 흐르면 주변 해수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이를 한류라고 합니다. 한류는 주변 해수보다 용존산소와 영양염류가 많습니다. 대표 해류로는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가 있습니다. 북반구 해수의 표층순환은 열대순환과 아열대순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열대순환은 주로 무역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적도에서부터 위도 10도까지 흐르는 아주 그 폭이 얇은 순환이라 할 수 있지요. 대표적인 해류로는 북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가 있는데요. 적도 반류는 그 말 그대로 적도 지방에서 흐르는 해류입니다. 그리고 적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전향력을 받지 않고 흐르는 해수면의 경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사류입니다. 지구과학원에서는 적도 반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질문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알고 흘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환은 북반구의 경우 반시계 방향을 나타냅니다. 아열대 순환은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순환입니다. 순환의 정의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도는 1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순환으로 그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한류인 캘리포니아 해류,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북적도 해류, 4가지 해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지도에서 보셨듯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타궐풍의 회전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순환 방향 역시 대칭이 되지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 자, 여기까지는 내신 지구과학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수능에서는 남반구 역시 물어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대순환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북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적도에서 10도 사이에 아주 폭이 좁은 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열대 순환은 자, 이렇게 위도 10도에서 40도까지 나타나며 북반구의 경우 시계 방향의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남반구는 어떻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편서풍과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 해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한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열대 순환과 아한대 순환이라는 점은 두 가지 타궐풍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는 북태평양 해수의 표층순환, 나는 B와 C 해역의 표층수온과 염분 관측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B 같은 경우 난류, C에는 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더니 기억이 니은보다 수온도 높고 염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이 난류, 니은이 한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에 흐르는 해류의 이름, 바로 북태평양 해류가 되겠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죠. B와 C 해류 아까 나왔었죠? B 쿠로시아 해류는 나에서 기억, C 캘리포니아 해류는 나에서 니은에 해당합니다. 난류가 한류보다 큰 물리량 두 가지가 있었죠? 보시다시피 수온과 염분이 많습니다. 한류가 더 큰 물리량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존 산소량이고 하나는 영양 염분이었습니다. 해수의 밀도가 커지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많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커집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멕시코 만류입니다. 아까 봤듯이 가장 많은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난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라든지 아이슬란드, 특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위도 60도 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평균 기온이 서울보다 높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겨울철에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겨울에 K리그 못합니다. 하지만 영국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축구리그 잘 하고 있죠? 이것은 영국이 겨울철에 그만큼 따뜻하기 때문이죠. 바로 멕시코 만류의 영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북태평양 해역의 일부를 나는 가의 AB 구간과 CD 구간에서의 수심에 따른 해류의 평균 유속과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만약에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면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신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하고 이것을 시험 문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AB 구간을 보겠습니다. 봤더니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실선,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점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A쪽을 봤더니 실선부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북쪽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CD 구간 보겠습니다. 0도에서부터 30도까지 보는데, 자, 실선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점선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도 지역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점선부가 존재합니다. 즉, 이렇게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상에서부터는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요. 자, 이런 해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30도를 넘어갔더니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를 분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지역이 바로 열대순환입니다. 자, 열대순환은 절대, 적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딱 반듯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7월 같은 경우 북반구 쪽으로 올라가고 1월 같은 경우 남반구 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는 어떨까요? 여기는 바로 아열대 순환이 되겠죠? 즉 여기 아래가 열대순환, 그리고 여기가 아열대순환이라고 보시면 이 문제의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A부터 B 구간에 흐르는 해류의 유형,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난류입니다. 이 구역에 흐르는 해수의 표층순환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추가를 해봤을 때 아열대 순환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구간에서 영향을 받는 바람의 종류. 자, 니은은 위도 10도 바로 위가 되겠죠? 그러면 영향을 받는 바람은 바로 무역풍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리합니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해수의 표층 순환을 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적도에서 위도 10도 부근에서 나타나는데 북반구의 경우 북적도 해류, 적도 반류의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적도 반류는 해수면 경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사류입니다.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해수의 표층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북반구 태평양의 경우 쿠로시어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의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아열대 순환 해류 이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 난류인 쿠로시어 해류와 한류인 캘리포니아 해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북반구 아열대 순환은 시계의 방향이며 남반구 아열대 순환과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아한대 순환은 편서풍과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 순환입니다. 표층 순환은 바람에 의해 결정되고 타골풍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각 열대, 아열대, 아한대 순환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순환을 보겠습니다. 자, 주로 황해는 해류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동해 쪽을 많이 얘기를 하지요. 자, 먼저 일본 남부에 지나는 난류, 쿠로시오 해류가 있죠. 이것의 지류인 스시마 난류가 있고 다시 이는 동안 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저기 연해주 지방을 거쳐서 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에서는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는 지역, 바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주변 난류인 동안 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이죠.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류는 북한 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는 이러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있죠. 조경수역은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난류, 따뜻한 물에서 살고 있던 고기와 차가운 물에 있던 산소와 염분이 만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해수가 만나기 때문에 등온선을 봤을 때 등온선이 밀집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조경수역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봄과 가을에는 독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여름에는 난류가 세져서 함흥만 부근에서, 그러니까 북한이죠. 겨울에는 울진의 영일만 부근에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도 비슷한 그림이네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점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안 난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끔 국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나 독도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빠르겠니? 일본이 빠르겠니? 이것을 해류를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다 주장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워낙 많잖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훨씬 유연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난류와 한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조경수역의 위치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산 지역이 왜 따뜻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 해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는 영역은 아니긴 합니다. 자, 하지만 해류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조경수역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했던 국뽕 문제입니다. 동해의 표층 해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해류를 봐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게 좋지, 민족의식이라든지 역사의식이라든지 일본과의 과도한 경쟁관계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자, 그럼 아무튼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 해류의 이름을 묻고 있네요. 기역 같은 경우 한류죠. 북한 한류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동한 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해류가 만나는 해역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하지요. 조경수역은 좋은 어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울릉도를 가는 시간 포항에서가 더 짧을까요? 아니면 일본에서가 짧을까요? 당연히 포항에서가 짧겠죠? 자, 울릉도에서 포항 가는 시간은 어떨까요? 더 길어질 것입니다. 왜냐?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연어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임 아니면 시간 이런 것들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그 포항 울릉도 구간의 운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바로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역 구간은 난류가 흐른다. 자, 동그라미 기역 구간 봤더니 북쪽으로 해류가 흐르고 있죠. 자, A, B 구간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저희도에서 고이도로 해류가 흐르니까 난류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 구간의 표층 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흐른다. 자, 니은 봤더니 점선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류의 흐름이죠. 자,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에서 서 바로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흐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표층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자, 우리가 그 기억에서도 알고 있고 자료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요렇게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시계의 방향이죠. 자,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동한 난류, 북한 한류, 대만 난류의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이며 폭이 좁다. 자, 이게 북한 한류가 되겠죠. 자, 니은. 한국의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동한 난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오는 해류로 쿠로시어 해류로부터 유래한다. 이게 대만 한류가 되겠죠. 말 그대로 대마도 지역에서부터 부산 쪽에 흐르는 해류가 동한 난류, 일본 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대마 난류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와 나가 만나는 해역에는 조경수역이 나타난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지요. 니은. 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강하게 나타난다. 난류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강합니다. 디귿. 동일 위도에서 용존 산소량은 가가 다보다 적다. 가는 한류, 다는 난류입니다. 그러므로 용존 산소량은 가가 다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기역 니은 3번입니다. 그림은 태평양 지역의 단면 중 일부를 확대하여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표층 해류의 동서성분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전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X자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대가리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자, 동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서풍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대가리, 이것은 동풍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B와 C를 봤더니 저희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겠죠? 동풍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해류이고 A와 D는 충의도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D 지역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서풍이 부는데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A, 여기에서도 동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와 B의 표층 해류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에 속한다. 아열대 순환이라는 게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같이 받는 순환이죠. 자, 그러므로 기억의 설명은 맞습니다. 니은. C의 표층 해류는 페렐 순환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형성된다. 자, C 같은 경우 적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페렐 순환이 아니라 헤들리 순환의 지상풍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디귿. D에서 대기 순환에 의한 바람의 동서성분 방향은 X이다.
자, X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이었었죠. 뒤에서는 편서풍이 붑니다. 그러므로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이동합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 C는 각각 동한 난류, 북한 한류, 크로시아 해류 중 하나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북한 한류이다. 자, 맞습니다. 니은, 동해에서는 A와 B가 만나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C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일부이다. 자,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은 북적도 해류, 크로시아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남태평양의 주요 표층해류가 흐르는 해역 A부터 D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통 남반구는 잘 다루진 않는데요. 이 문제를 굳이 넣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방위를 보는 법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형태, 원형 형태로 좌표를 묻는 문제가 가끔은 출제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서남북을 봐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운데가 남극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됐든 남쪽입니다. 자, 그러면 남쪽의 반대쪽엔 뭐가 있을까요? 북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는 이렇게 그어봤을 때 요 지역이 동쪽, 요 지역이 서쪽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2시 방향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느 방향일까요? 역시 남쪽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렇게 각 위치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북쪽이고 똑같이 하게 되면은 자, 이쪽이 동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극 또는 북극이 나와 있는 동그란 지도라고 하면 남극과 북극이 무조건 남쪽 또는 북쪽이라 생각하시고 그 반대쪽이 상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에는 남적도 해류가 흐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해수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륙에 가로막혀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가 여기, 그리고 여기는 남극 순환요, 서에서 동으로 해류가 흐르고, 자, 여기 지역에서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시계의 반대 방향의 순환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A에는 남적도 해류가 흐른다 라는 설명, 무역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니은, 표층수는 B보다 D에서 높다. 자, B는 난류, D는 한류입니다. 그러므로 니은도 맞습니다. 아니죠. D에서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미안합니다. 디귿, C에 흐르는 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남극 순환류이고 흐르는 방향은 서에서 동입니다. 그러므로 디귿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표층순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내용이지만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